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은행과 보험, 카드사와 금융공기업까지 총 53개 금융사가 한데 모인 역대 최대 규모의 공동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6개 시중은행은 현장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이 청년 실업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주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민간 금융사와 금융공기업을 총망라해 53개 금융사가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궁금했던 것도 이제 질문하고 실제 그 회사 분위기는 어떤지 많이 물어보려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각 금융사 대표들에게 일자리에 신경 써줄 것을 특별 주문했습니다. 적어도 현재 있는 취업자 수가 한 2년 동안만 유지되게 해주시면 간곡하게 절실하게 부탁을 드리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공유하게. 이들 금융사의 하반기 채용 예정 인원은 약 4,8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80명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은행권에서만 6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핀텍,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서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이 있는데 반면에 또 은행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이색적으로 박람회 현장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신한은행에 지원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오게 됐고요. 현장 면접을 통해서 서류 면제권을 얻게 되면 아무래도 취업하는 데 있어서 그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인력을 감축해오던 금융권에까지 강력한 일자리 창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악화일로이던 청년 실업 해결에 숨통을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걸고 추가 경정 예산까지 편성했지만 고용시장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온 탓이라지만 지난달 일자리 증가는 20만 명대로 뚝 떨어졌고 청년 실업률은 8월 기준 역대 최고였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실업자 수가 2달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서며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8월 청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오른 9.4%. 외환위기 충격이 다 가시지 않았던 1999년 8월 10.7% 이후 8월로는 최고치입니다. 체감 실업률은 더 심각해 1년 전보다 1%포인트 오른 22.5%에 달했습니다. 막학기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취업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제 이야기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 취업 준비생은 69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명 가까이 늘었고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6만 명 넘게 늘며 48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일자리 사정도 좋지 못했습니다. 8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1만 2천 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겁니다. 7달 만에 20만 명대로 내려앉은 것이자 4년 반 전인 2013년 2월 20만 1,000명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통계청은 조사 주간에 거의 매일 비가 내려 일용직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도 경기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고 밝힌 만큼 일자리 사정의 개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내년 이후 속도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해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명목세율 인상 같은 변화는 신중해야 하며 정부 입장에서는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추가 증세, 보유세 인상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의 평균 임금이 소기업의 3배가 넘어 각각 1.3배와 1.6배인 미국과 일본보다 격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국제 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500인 이상 대기업의 구매력 평가지수 환율 기준 월 평균 임금은 6,048달러인 반면 5인 미만 기업은 1,894달러에 그쳤습니다. 미국은 2014년 기준으로 500인 이상 기업 평균 임금이 4,618달러, 5인 미만 기업은 3,532달러였고 일본은 2015년 기준으로 각각 3,982달러, 2,497달러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무법인에 재취업하는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닌 조사부서 5급에서 7급 직원에 대해서도 취업 심사 확대를 검토합니다. 공정위는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의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안을 토대로 오는 1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 뒤 제안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최종 신뢰 제고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월 5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85만 6천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생계형 체납자 수가 2012년과 비교해서 22.5% 줄었지만 이들 저소득 지역 가입 세대가 체납한 보험료는 1조 1,46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해서 취약 계층에게 월 1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잇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9천 원대까지 나와 내년 최저임금과 월 40만 원 가까이 차이를 보였는데요. 격차는 커지는데 생활임금은 여전히 공공부문 일부에만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생활임금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내년도 시급을 8, 9천 원 선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가 9,370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 성북구와 서울시가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와 교육, 문화비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2013년 서울 성북구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별다른 상위법이 없어 지자체가 각기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데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지자체는 전체 243곳 중 82곳으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지자체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만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민간 부문 확산은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생활임금이 근로자 간 소득 격차만 키우고 일부 기관장들의 시혜성 정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내년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많게는 월 4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생활임금의 성공이 파급 효과에 달린 만큼 전문가들은 단계적 확산 방안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합니다. 간접 고용 파견 용역까지라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서 사줘갖고 하라고 그러면 그 기업이 사기업이 하겠냐는 거예요. 영국이나 일본처럼 공공조달 참여 기업에 생활임금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이 38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달에 예고된 105명보다는 많이 늘어났지만 예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데다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의 선발을 예고해서 임용 절벽 사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서울 지역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을 385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사전 예고된 105명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서울교대 한 학년 숫자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교육청은 예년의 8분의 1 수준으로 선발 인원이 급감하는 데 따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감축 인원을 최대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규모 축소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통이 올해 수험생들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교육청은 우선 기존 교사의 휴직 인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교사들이 원하는 시간을 골라 근무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교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빈자리에 신규 교사를 임용하겠다고 밝힌 교육청은
당분간 매년 300명 안팎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앞서 교육부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대책을 놓고 휴직 교사를 늘린 시간 벌기용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초등학교 교사 인원 선발 증원은 사실상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이른바 임용절벽과 관련한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로봇일 겁니다. 로봇은 이제 단순히 사람처럼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을 돕고 그 역할을 대신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김동욱 기자가 다양한 로봇이 선보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6년 전 주유소 폭발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서인희 씨. 혼자 힘으론 걸을 수 없지만 재활 로봇을 착용하면 계단도 오를 수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들은 이렇게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이 나와가지고 저희한테는 희망이에요. 그래가지고 걸어보니까 이렇게 심폐 기능도 좋아지고. 로봇의 역할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넘어 이렇게 인간의 역할을 도와주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항이나 호텔에서 큰 짐가방을 싣고 버튼만 누르면 대신 날라주기도 하고 카페에서는 커피 주문을 받아주는 로봇들도 속속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이처럼 아르바이트 역할을 대신할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로봇이 떠오르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 로봇은 공장에서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협동 로봇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로봇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 산업은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협동 로봇은 새로운 시장의 자동화 솔루션으로서 앞으로 그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을 결합한 로봇 개발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인간을 돕거나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로봇이 점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어제 육아에 관련한 신조어를 소개했었죠. 이 변화되는 사회 현상에 맞춰서 육아에 관한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같은 사회 변화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력 단절 여성, 이른바 경단녀가 다시 사회에 진출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경력 단절 여성은 여전히 사회에 큰 문제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로 가정에 있기 때문에 표면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네, 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이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 정체 원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요. 비경제활동 인구로 집계된 30대 후반 여성 10명 중에 9명가량이 경력 단절 여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5세에서 39세 여성 중에서 2015년 현재 비경제 활동 상태에 있으면서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은 78만 5천 명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특히 30대 후반 여성 중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83만 6천 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력 단절 여성은 전체의 93.8%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30대 나이에 이미 경단녀가 되군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을 조사해봤더니 이 중에 57%는 육아를, 또 36.3%는 가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즉 30대 후반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출산 후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없어서 잠시 직장을 그만둔 것이 경력 단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장을 지닌 30대 후반의 고학력 여성 비경제 활동 인구가 50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특히 30대 후반의 고학력 여성의 경우는 고용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은 62.7%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지만 30대 후반에서는 유독 56.7%에서 56.4%로 감소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고학력 30대 후반 여성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전년보다 2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이는 전체 연령대 중에서도 비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네, 30대 후반의 고학력 여성이라면 어느 정도는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자신의 커리어를 충분히 쌓았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그동안 열심히 일한 시간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30대 후반의 고학력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한가 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혼이나 육아로 잠시 경력이 단절된 뒤에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실제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경우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육아를 병행하면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일자리의 질도 낮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는 능력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의 고용 활용을 위해서라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아요. 설사 경력이 단절됐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축적해놓은 노하우가 얼마든지 있는 인력들인데 그냥 지나치는 거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은 OECD 국가와 비교해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의 전문대졸 이상의 여성 고용률은 63%에 불과하지만 OECD 국가는 평균 79.2%에 달할 정도입니다. 고용 안정이나 근무 환경 측면에서도 여성 근로자는 남성보다 열악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여성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40.2%에 달했습니다. 이는 남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인 26.5%보다 크게 높은 수치였는데요. 여성 비정규직은 한시직, 시간제 등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때 시간과 임금 문제로 원래 일했던 것보다 조건이 열악한 일자리로 옮겨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같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경력 단절 여성이 있다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여성가족부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공동 육아 나눔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LH는 작년에 경력 단절 여성을 통한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사업이 좋은 반응을 보인 것에 맞춰서 올해는 더욱 규모를 확대해서 지난 8월 29일부터 여성가족부 산하 150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취업 상담이나 채용 희망자 22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렇게 정부와 공기업이 함께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에 노력한다면 지금까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경력 단절 여성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LH의 미임대 상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개인당 창업 자금을 회당 500만 원 정도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난 8월 31일부터 LH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10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새 일터 센터를 통해서 창업 컨설팅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어떤 취업 지원을 하고 있나요? 네, 경기도에서는 현재 시흥과 부천, 안산, 수원, 고양시와 함께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취업 박람회에는 총 108개의 지역업체가 참여하면서 특히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를 우선으로 소개한다고 합니다.
특히 참가를 하면 취업 성공을 위한 이력서와 또 면접 이미지 컨설팅,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5일과 7일 시흥과 부천에서 취업 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가 됐고요. 10월 20일에는 안산, 23일에는 수원, 11월 15일에는 고양 순으로 총 5회에 걸쳐 개최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무려 90%의 여성이 경력 단절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사회 인식이 부족하고 보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기회가 많아져서 우수 인력이 사장되지 않는 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